보통 SNS 프로필 같은데 자기의 좀 공허한 마음이나 외로움을 드러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 글에서는 그걸 우울전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연애라는 아주 현실적인 판에서 어떤 역설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날카롭게 파고들더라고요. 맞아요. 글이 던지는 질문이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위로받고 싶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신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게 의도랑은 완전히 반대로 괜찮은 인연은 다 밀어내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끌어당길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야말로 비극적인 역설인데 오늘 저희가 이 글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그 속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 말하는 우울전시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NS나 프로필에 공허하다,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이런 감정들을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글을 보면 이걸 하는 사람의 의도는 대부분 순수하다고 해요. 나 지금 힘드니까 나 좀 알아줘, 위로해줘. 이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가깝죠. 바로 거기서 이 글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하죠. 네, 바로 연애 시장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 글은요, 이런 감정 표현을 그냥 순수한 인간적인 소통으로 보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랑 수요가 결정되는 아주 냉정한 시장에서 던져지는 하나의 신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소통이 아니라 시장에 던지는 신호다. 그 관점에서 보면 위로해줘라는 호소는 나는 지금 정서적으로 결핍 상태고 내면이 좀 불안정합니다. 이 정보를 시장에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서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쓰는데 이걸 나는 하자 있는 떨이 상품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판촉 형사 같다고까지 말해요. 하자 있는 떨이 상품. 의도는 순수했는데 시장의 해석은 정말 지독하게 냉정한 거죠. 그럼 이 떨이 상품 광고판을 본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이제 글의 핵심이겠군요. 여기서부터 분석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이 반응이 남자의 수준, 그래서는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고 주장하거든요. 먼저 글에서 말하는 좋은 남자,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딱 쥐고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반응부터 볼게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시간 그리고 에너지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대요. 시간과 에너지. 하긴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우울함을 전시하는 걸 보는 그 순간 거의 본능적으로 리스크 회피 기제가 발동한다고 분석합니다. 리스크 회피요? 네, 머릿속에서 아주 빠른 손익계산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랑 엮이면 내 소중한 에너지가 다 빨려나가겠구나. 혹은 결국 저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끝도 없이 해줘야겠구나 하는 식으로요. 근데 그 손익계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거든요. 감정적인 교류 자체를 그냥 비용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 글의 논리에서 사실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글의 관점을 좀 변호하자면 이건 이미 형성된 깊은 관계에서 파트너가 아플 때 외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연애 시장이라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어떤 파트너를 고를 거냐, 이 스크리닝 과정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계의 책임과는 다른 그 진입 단계에서의 필터링이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 파트너를 원하는 거지 시작부터 자기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하는 관계는 피한다는 거죠. 문제를 함께 해결할 파트너를 찾는 거지 해결해 줘야 할 문제 자체를 떠안고 싶지는 않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 여성은 자기의 연애 대상 목록에서 지체 없이 그냥 삭제된다고요. 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부류의 남자들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좋은 남자들이 리스크라고 보고 피하는 바로 그 신호를 오히려 최고의 가성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질 나쁜 남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여성의 외로움, 우울, 이 신호는요, 최고의 사냥 기회로 딱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여자 지금 멘탈 약해져 있네? 조금만 공들여도 쉽게 넘어오겠는데? 어후.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진심도 없는 위로 몇 마디 던져주면 잠자리까지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철저히 자기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만 보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 돋는데요. 이건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플레이어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거의 약점을 노리는 포식자, 프레데터에 가까운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이 지적하는 질 나쁜 남자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상대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섹스나 돈이나 정서적 지배 같은 걸 빼앗아가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접근 방식도 아주 교묘하겠네요.
아주 교묘하고 전략적이죠. 여성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그걸 채워줄 완벽한 왕자님인 척 연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외롭다고 하는 여자한테는 누구보다 다정하게 매일 연락하고요. 자존감이 낮은 여자한테는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칭찬을 막 쏟아붓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연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처음부터 관계 그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순간, 뭐 잠자리를 갖거나 돈을 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냥 일말의 맘서림도 없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애초에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약탈하기 위해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 사람의 그 순수한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가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만 자석처럼 끌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외부로 자신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행동은 좋은 남자는 완벽하게 걸러내고 나쁜 남자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최악의 필터로 작용한다고요. 보통 필터는 좋은 걸 남기려고 쓰는 건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 역설이 이 현상의 비극성을 딱 보여주죠. 연결되고 싶어서 보낸 신호가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고 착취를 불러오는 장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글의 마지막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 네. 텅 빈 성의 비유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내부가 텅 빈 성에는 왕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꼬이는 법이다.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렸어요. 그냥 현상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렬한 만큼 핵심을 찌르고 있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도둑이 아니라 내부의 공허함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나한테 상처 준 그 나쁜 남자를 탓하기 전에 왜 내 성이 도둑을 끌어들일 만큼 이렇게 허술하고 텅 비어 있었을까? 이걸 먼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스스로를 먼저 채워라 라는 메시지인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혹시 그래서 그 성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힌트를 주나요? 직접적인 하우투를 막 제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비유 안에 사실 답이 숨어 있죠. 어떤 거죠? 도둑을 탓하기 전에 성문부터 닫고 스스로를 채워라. 여기서 성문을 닫는다는 건 일단 무분별하게 내 약한 모습을 외부에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를 좀 보호하는 단계인 거죠. 네네. 그리고 스스로를 채운다는 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일이나 취미, 다른 인간관계, 내면 성찰 이런 걸 통해서 자존감하고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아, 외부에서 구원자를 찾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성의 주인이 되어서 성을 풍요롭게 가꿔라. 그렇죠. 그래야 도둑이 아니라 정말 그 성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지켜줄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논리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글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우울전시라는 하나의 행동이 연애시장이라는 냉정한 틀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필터가 될 수 있다는, 어쩌면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결국 감정적인 독립 그리고 단단한 자존감이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관점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 분석을 다 듣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어떤 질문이죠?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소위 좋은 남자들은 상대의 취약성을 리스크라고 보고 초반에 그냥 차단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깊은 인간적인 관계라는 건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유하고 또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만약 이 좋은 남자들이 추구하는 관계가 처음부터 모든 리스크가 제거된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대와의 만남이라면 과연 그 관계는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상처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관계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을까? 이 글의 논리는 분명 설득력이 있지만 그 끝에 있는 관계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